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 일반 전표임력 이제 수익 비용 남았죠. 일반 전표임력에서는 자, 셀 시간만 투자하자. 천사에게 아껴. 이것만 꾹 보고 가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비용 분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얘기한 이자 수익 분계. 자, 여기 장단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때 우리는 이자 수익, 그죠?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자, 여기 임대료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을 때 집세를 받거나 이러면 우리는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을 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받은 걸 우리는 보통 예금, 뭐 임대료, 영업일 수익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은 공짜로 받았을 때 요거를 이제 토지나 건물, 뭐 기계장치,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을 때는 우리는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받는 자산은 공정가치라는 거, 이 공정가치라는 걸 잊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를 받았으면 장고가의 기도원가가 아니라 지금 시세되는 공정가치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산수중 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공짜로 받으면.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라는 게 이제 외상매입금, 차입금 뭐 이런 거를 자, 뭐 합니까? 우리가 면제받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 거래처가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외상매입금, 뭐 단기차입금, 뭐 장기차입금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나는 탕감받았다. 아, 안 갚아도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수익이에요. 화재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자, 우리는 보험금 수익이라고 대변을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받으시면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외환차익은 요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외환차익은 우리가 외화자산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자, 우리가 환가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얘기합니다. 돈이 남으면 자, 그때 우리 외환차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뭐 수출대금 외상매출금이 여기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문제는 뭐 10,000불이 나올 수도 2,000불이 나올 수도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익히는 문제니까 지금은 자, 10달러만, 10불만. 자, 3월 1일에 수출 대금의 환율은 자, 우리가 이제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3월 3일 날 회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선적일, 기적일로 수출 대금은 기준환율로 계산을 한다. 뭐 기준환율이라는 건 우리 달러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준환율은 그 배 실은 날, 또 뭐 비행기 실은 날, 그걸 기적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선적인 배 실은 날이에요. 그날 환율을 이제 총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화로 이제 대금을 받아가지고 환전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통 예금에 예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외상대금을 받아요. 자, 받습니다. 이제 10달러를 자, 오늘 돈 받은 게 1,200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에 12,000원 되시는 거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 나 전에 외상값 받기로 했던 게 1,000원이었잖아요. 1달러당. 그래서 10불이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보니까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요것만큼을 우린 뭐로 처리한다? 외환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반대의 논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채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어떻게 한다? 줄어드는 경우죠. 내가 돈이 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로 외환 차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같은 거를 자, 적게 상환했을 때, 갚았을 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가는 돈이 적어졌다. 그러면 우린 그걸 외환 차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자 수익에서 또 요새 특별하게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선납세금이죠. 자, 선납세금일 경우 원천징수예요. 이제 이 원천징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급여 줄 때도 원천징수가 나옵니다. 내 월급 나갈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뗍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시고요, 제발 좀.
자, 회사가 원천 징수라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맡아둔 돈이잖아요. 그럴 땐 예수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원천 징수는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을 때, 자, 그럼 원천 징수를 합니다.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이. 그러면 상대방이 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면 그때는 선납세금이 되시는 거예요. 뭐 중간 예납액을 낸다든지 이랬을 때 선납세금 처리하시는 거고, 여기에 원천 징수에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이제 3만 원이 생기셨어요. 거기에 원천 징수 3천 원 하셨습니다.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 받게 돼 있고, 원천 징수액은 자산 처리를 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 수익 3만 원입니다. 자, 그중에 여기 원천 징수액. 자,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자산 처리는 우린 뭐라고 한다 이거를. 자, 내가 원천 징수 안 했습니다. 남이 했어요. 남이. 그러면 뭐라 그랬죠? 선납세액 3천 원. 그럼 나머지 2만 7천 원은 보통 예금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내요, 여러분들. 이건 단골 손님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우리가 얘기한 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자, 배당금을 받게 된 거죠, 회사가. 그럼 받을 때 추첨할 때, 자, 현금으로 뭐 즉시 받을 때도 있고요. 뭐 이제 나중에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배당금을 통장에 현금 분배금을 이제 받았을 경우에, 그럼 이제 현금 들어오거나 뭐 보통 예금에 예입했다든지, 그럼 이걸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비익은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적은 이익을 우리는 자비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현금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분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은 이제 급여가 나옵니다. 이제 급여 분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영업부 이제 급여가 나갈 때 이제 이게 제조회사의 모듈이다 보니까 제조부에 나가는 뭐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월급은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업부, 관리부, 뭐 인사부, 총무부에서 급여가 나갔다. 그 부분은 이제 800번대 비용이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급여 주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보통 예금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원천 징수한 거, 내가 원천 징수한 거예요. 회사가 맡은 돈 예수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자, 우리가 얘기한 확정급여형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요 퇴직연금에 대한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요. 확정기여형에 대한 연금 부분은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쓴 거죠. 뭐 사회보험 우리가 얘기한 전 시간에 배운 예수금 처리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요 회사 부담금, 사업주 회사가 부담한 거. 자, 요걸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종업원 회식비라든지 경조사비, 선물 뭐 이런 거 직원들 위해서 쓰신 걸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뭐 보통 예금 나갔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되시는 거고, 복리후생비, 뭐 간식비를 뭐 사줬다든지, 뭐 야근할 때 뭐 이렇게 뭐 간식 사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회사들이 그런 비용이에요. 복리후생비. 자, 이제 접대비는, 자, 종업원에 쓴 게 아니라 거래처에 쓰신 겁니다. 거래처에 쓰신 건 회식비라든지 경조사비, 선물비는 거래처에 주면 우리가 뭡니까? 접대비. 종업원한테 주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는 거래처에 주셨으니까 접대비. 자, 여기 앞에 매입처 뭐 이렇게 나오면 500번대 경비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제조원가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수도강렬비는 좀 주의하셔야죠. 자, 본사에서 쓴 전기료 난방은 수도강렬비가 되는 거고요. 제조, 공장 이런 말 나오면 거기에 전기료 쓴 거는 전력비. 자, 요거는 500번대 경비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가스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본사에서 썼어요. 수도 강렬비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쓴 거는 가스 수도료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쓴 거 이제 본사에서 쓴 거, 우리 수도 강렬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세금과국가. 세금과국가는 자, 구입 시에 들어간 취등록세는 우리가 얘기한 뭡니까? 건물 또는 뭐 자산원가, 차량원방구, 차량원방구에 값을 포함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한 자동차세나 우리 가산세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가산금 나오고 이러면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금과 원가 이게 이제 뭐 공장거면 500번대 제조 경비가 되시는 거고요. 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료를 내게 되면 뭐 화재 보험료를 냈든지 뭐 자동차 보험을 들어줬다든지 그건 보험료예요. 자, 근데 이제 가산 처리를 하라 그러면 그때는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비용 처리하라 했으니까 보험료 얘도 공장 건지 본사 건지 꼭 확인하시고요. 보통 예금으로 인출하셨으면 보통 예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도서인쇄비예요. 자, 요걸 이제 실무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잡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또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시험에서는 명확하셔야 돼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책을 사거나 뭐 명함 인쇄를 한다든가 인쇄 비용이 들어가면 도서인쇄비라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인쇄비 비용 처리하시고 보통 예금 인출하시면 보통 예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임차료. 자,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 중에 또 하나죠. 임차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 뭐 이런 거, 자, 또는 집세 빌려 쓰신 거, 집세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렌탈료를, 자, 여기 차량 유지비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복수 정답이 나올까봐 여기 옆에다 적어줘요. 임차료로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하십시오. 그럼 임차료라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 차변에 임차료, 비용, 대변이 현금으로 줬다? 그럼 현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융수수료라든지 자문료, 법률 수수료 또는 이제 여러분이 기장 대리하는 수수료를 준다든지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에 그런 것도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도 강렬비가 아니라 수수료 비용이에요. 여기 오타 났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자, 우리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차량 유지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거를 안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저의 실수입니다. 자, 여기 수수료 비용입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인 경우에는 차량에 들어간 거니까 뭐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자, 그 다음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실 때, 그죠? 우리 이제 뭐 연말정산 교육을 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 우리 요것을 자,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자, 강사비를 준다든지 회사에서 요런들은 그럼 이제 교육훈련비 자, 차변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시고 자, 광고 선전비는 광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 홍보비나 광고비가 들어가시면 자, 이걸 이제 광고 선전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견본비는 말 그대로 샘플. 자, 우리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우리 뭐가 됩니까? 견본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견본비. 뭐 보통 예금은 줬다. 그럼 보통 예금 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선비입니다. 자, 여기 제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타개정의 대체니까 그거 좀 기다리시고. 자, 뭔가를 이제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건물이나 고칠 때, 뭐 도장은 이제 뭐 색칠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 파손 유리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수선비, 보통 예금 인출하셨으면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자 비용은 돈을 빌렸을 때, 그죠? 우리가 이자가 나갑니다. 뭐 사채에 대한 이자를 줬다든지 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시면 우리 이자 비용 또는 뭐 현금으로 주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기부금은 좋은 일에 쓰신 거잖아요.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금전 또는 제품을 기부했을 때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타개정이 됐죠. 제품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부금 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되시는 거고. 자, 외환차손이 있습니다. 아까 외환차익이 있고 이제 외환차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내가
외화 자산에 대한 거를 회수하거나 받거나 또는 갚거나 이랬을 때 이제 돈이 여기는 이제 부채가 이제 뭐 하냐면 더 많이 주게 된 거고 얘는 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외환차손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은행에 차입을 하셨어요. 그죠? 차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차입금 간단하게 씁니다. 돈 빌린 게 외화를 빌린 게 이제 10달러고 3월 1일 날 차입할 때 1,000원이었고요. 3월 3일 날 상환할 때 갚을 때 돈 나간 게 환전했을 때 1,20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단기 차입금 10,000원이죠. 내가 원래 갚기로 한 돈에 대한 게 10,000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돈 나간 건 환가해 보니까 돈 나갈 때 보통 예금 나간 거 환전일 때 12,000원이 나간 거예요. 달러 값이 올라간 거죠. 달러 값이 올라가면 이럴 때는 채무자들은 우웁니다. 울어요. 그죠?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큼 2,000원만큼 손해보는 거니까 이걸 외환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의 논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외상매출금 자산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달러 값이 떨어져서 환전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소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차손이 나오신다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세 이게 매출세액이세요. 요건 이제 내가 선지급한 부가가치 대급금입니다. 자, 요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반대로 정리하시는 거니까 대급금 이제 돈 내야 될 게 생긴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니까 납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30원. 아직 안 냈어요. 자, 여기 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뭐 미지급 세금으로 많이 나오니까 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납부일 날 미지급금 처리했으면 미지급금 30원. 자, 요거 이제 보통 예금으로 나갔으면 보통 예금. 이게 지금 옷에 또 국세하고 지방세를 카드 납부가 가능하셔 가지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카드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미지급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를 꼭 걸어 주셔야 돼요. 뭐 국민카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반대의 논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금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내가 매입세액이 더 크다. 이럴 때 이제 환급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반대로 가시는 거니까 예수금 자, 우리 70원, 대급금 100원. 그럼 나는 이제 부가가치 정리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날 자, 아직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잡습니다. 미수금. 자,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 이후에 일반 환급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최장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30일 이내에 해주는 거니까 그 안에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돈을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0원. 그럼 나는 이제 미수금 차변에 있던 거 이렇게 대변으로 상계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30원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이제 타개정의 대체가 있어요.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저격 8번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어느 때 재고자산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우리가 얘기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미죠.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이 가시는 거잖아요. 원재료나 제품, 상품들이 어느 때 썼느냐 이거잖아요. 이럴 때 쓴 거. 아까 견본품을 제공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썼다. 내 제품이나 원재료를 뭐 접대하거나 기부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라는 거죠. 차변에 여기 있는 예제처럼 나는 이제 거래처 아부하기 위해서 좀 그렇네요. 그죠? 접대를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가세는 제외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품을 거래처에 주는 거예요. 무상 공짜로. 그럼 제품이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쓴 건 이제 원가 반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통상적인 자, 그래서 제품 나갑니다.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적용 8번 타계정으로의 대체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부에 사용하셨으면 아까 얘기한 기부금이 되시는 거고요. 견본품에 사용했다. 그럼 견본비, 광고에 사용했다. 광고 선전비, 수선 목적이었다. 그럼 수선비. 그럼 재고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얘기한 저격하는지 눌러보시면 이 타겟형의 대체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항목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재고 자산. 알겠습니까? 원재료나 제품일 때 요 타겟형의 대체가 나오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반 전표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주시면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계가 좀 이런 분계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분계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